안녕하세요. 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입니다. 네, 오랫동안 유튜브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이 돼서 지난주에 고생을 좀 많이 했고, 또 하루에 30분 이상 독서를 했지만 유튜브를 할 정도의 수준은 못 됐어요. 이제 목도 겨우 회복이 돼서 전 이제 휴유증이 있는데 이명이 좀 있고 목이 좀 아파요. 이제 다행히 제가 기침을 심하게 하진 않아서 예, 오늘 이제 격리 이제 해지된 지 한 3일째 됐는데요. 이제 자가 키트를 해보니까 이제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다. 네, 사실 한 일주일 정도 침대에 누워서 이제 쉬고 있다 보니까 다시 일어나서 뭔가 활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네, 코로나 후유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육체적인 무기력증, 근육통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정신적인 것도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사람이 했던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는 쉬운데 잃어버리는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일주일도 아니야. 하루 이틀만 누워서 이제 독서도 물론 하긴 했는데 누워서 이제 이참에 미국 드라마 미드죠. 세브란스 단절이라는 드라마도 보고 또 이제 애플 TV를 통해서 이제 빠칭코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독서하지 않게 되고 또 독서를 하더라도 좋은 것들을 나누는데 어떤 에너지를 쓰지 않다 보니까 다시 쓰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5월 10일 화요일 5월 달 들어서 처음 하는데 이 10일이 넘는 2주 동안의 공백기를 깨고 11시 36분이에요. 예, 이 시간이 참 애매하죠. 이제 좀 있으면 점심 먹어야 되는데 한 30분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 읽자. 책을 읽자. 그래서 틀려도 좋다라는 부제가 스마트한 뇌 사용 설명서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2주간 스마트하지 못한 뇌를 다시금 가동시키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책이기도 하고 저희 북클럽에서 이 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인증 글을 이제 다른 회원분께서 한 개를 남겼죠. 그래서 오늘부터 해닝백이라는 작가가 쓴 이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네, 30분 읽을 거고요.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좋은 습관, 하루 30분 독서하고 1시간 운동하는 그 좋은 습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어떤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뭐 아픈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운되는 일로서 좋은 습관이 잠시 멈춰져 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보고 다시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분간 독서하겠습니다. 자,
알았어요. 네, 33페이지까지 잘 읽었습니다. 책이 너무 재밌어요. 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이게 뇌에 관한 책이에요. 이 틀려도 좋다라는 책은 뇌에 관한 책인데 해닝 백이라는 이제 작가는 83년생이고 독일 사람이고 이제 그 독일에서 생화학을 전공했고 이제 버클리에서 그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독일에서 박사 과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뇌에 관련된 전문가죠. 그리고 이제 심리학 연구소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 책이 첫 책은 아니고 매력적인 뇌, 멍청한 뇌, 번쩍이는 재치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들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이제 틀려도 좋다라는 책을 알게 된 거는 이제 원주 우산동에 있는 그 행복마실이라는 그 북카페에서 이제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책이나 읽어도 좋은데 이 책을 읽는데 어, 책에 관한 강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강박을 잊을 수 있는 책이겠다 싶어서 집었는데 참 읽기만 해도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뭐 오늘 14장까지 돼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5월달 안에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읽으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그리고 발문이라고 하는데 책을 읽고서 이런 내용은 또 다르게 질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그 발문한 내용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책이 되게 번역도 잘 돼 있는데 되게 쉽게 잘 써 있는 것 같아요. 원문 자체가. 이런 책이 되게 좋아요. 당신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네. 확실히 뇌과학자라서 중요한 것을 남기려고 하죠. 우리 두뇌가 이 독창적인 존재가 된 이유가 사실 완벽하지 않고 실수투성이이며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네. 약점과 부정확성이야말로 적응력과 역동성, 창의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실수를 저질러야 똑똑해진다.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이제 실수를 저질러야 똑똑해진다는 건 이제 작가의 어린 시절에 그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래요. 과연 우리 교육은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발문을 해봤어요. 그렇진 않죠. 완벽해지길 원하고 만점자, 수능 만점자, 100점, 만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학생들을 아주 좋은 학생이라고 장려하는데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실수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만이 언젠가 새로운 것도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 그 전기를 읽으면서 애플을 만드는 것도 그 과정들도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진 않았죠. 실수를 저지르고 시도한 사람만이 실수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았다는 건, 실수하지 않았다는 건 시도하지 않았던 것의 반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공교육이 이제 실수에 대해서 그냥 꾸짖고 그건 잘못된 거야. 오답 노트를 보면서 다음엔 정답을 맞춰야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좀 겁에 질린 똑똑한 아이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는 세상을 학습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한다. 컴퓨터는 규칙을 따르지만 우리는 규칙을 바꿀 수 있다. 맞아요. 네. 결국 그 정답만을 많이 맞추는 시험제도 익숙한 교육이 세상을 바꾸긴 어렵죠. 그래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 보면 학교 점수가 낮았던 사람도 많죠. 아예 학교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 에디슨이나 포드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죠. 우리의 실수와 산만함에 우리의 진정한 사고력이 숨어 있다. 대부분의 단점에는 엄청난 장점이 숨어 있다. 네, 위로가 되는 말이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대부분의 장점에는 엄청난 단점도 숨어 있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그 사람의 장점이 단점으로 올 땐 두 배로 온다라고 할 수도 있죠. 모든 실수가 다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실수를 찬양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뇌야말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최고의 사례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롤로그 부분을 적었는데 이제 까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책의 첫 장, 오늘 읽었던 첫 장인데 1장 망각. 당신이 이 책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이유. 뇌의 망각에 관한 것에 대한 주제로 썼는데 신경학자로서 이제 작가가 도발적인 질문해요. 바로 앞 페이지의 첫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냐? 몰라도 된다라는 거죠. 읽은 내용을 몽땅 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가거나 기네스북에 등재하거나 그래야 된다고 좀 간간히 유머를 던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각 장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억에 남는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야겠죠. 책에서 말했던 주제 1장은 망각. 그러니까 우리 뇌는 항상 망각 모드이다. 밑줄 껐는데 왜 뇌는 기억하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것이 더 많을까요? 뒤에 이유는 나오는데 더 효율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죠. 저는 이제 반대로 뭔가 잊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불면증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이제 잊어도 되는데 고통스럽고 이불킥이라고 하죠. 자다가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밤잠을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이제 어제 지난 새벽에 잠을 못 자는데 이제 이명 때문에 잠을 못 자긴 했는데 잠을 못 잘 때는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럴 땐 잊어도 되는데 잘 잊어야지 잠도 잘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두뇌가 이제 한번 저장한 것은 무조건 다시 불러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기억은 살아 움직이며 쉬지 않고 변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두뇌가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두뇌에 이제 해마라고 있어요. 해마. 말 알죠? 말처럼 바다의 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해마가 있는데 이제 뇌를 이렇게 우뇌 좌뇌로 하면은 우뇌 좌뇌가 있으면 방구당 하나의 중앙에 그 C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C 모양. 그 해마는 그 새로운 기억을 단기적으로 저장하는 일을 도와요. 미리 한번 걸러주는 거죠. 이 작가가 기억의 탈의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옷을 사기 전에 탈의실에서 이 옷을 살까 말까 한번 대보고 입어보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억하는 모든 것은 해마에서 이제 시험을 거쳐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죠. 이거는 이제 나한테 딱 맞는 것이다. 기억해야겠다. 이제 또 도발적인 퀴즈를 내는데 애플사의 로고는 어느 쪽이 움푹 들어갔을까? 딱 이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본사가 위치한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조사했을 때 그 애플의 사과를 정확하게 그린 사람은 85명 중에 1명에 불과했어요. 우리 뇌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기억하는 기억 기계가 아닙니다. 소소한 것은 잊어버리는 것. 큰 그림을 인식하기 위해서 소소한 것들을 희생시키는 기억의 달인이라고 저자가 쓰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망각이란 본질적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잊는 거죠. 섬세한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교실은 어땠고 책가방은 어땠고 이런 것들은
새하얗게 남아있지만 중요한 기억들은 남아있죠. 그 사진 속에 남아있는 기억. 중요한 사건을 더 강렬하게 기억하기 위해 우리 뇌가 적극적으로 그런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 뇌는 멍청하게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그 데이터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죠. 영수증으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영수증을 막 이렇게 인덱스 하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이렇게 나중에 분류하기 힘들거든요. 유연한 분류가 가능하려면 어떤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지 나중에 돌아보면서 천천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메모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메모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정보가 딱 흘러가고 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원고에 대한 아이디어, 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를 이제 그 핸드폰 앱이나 그렇게 적어 놓긴 합니다. 어떤 분 보니까 아직도 자기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메모를 하면 그것들을 나중에 원고 쓸 때나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떤 것을 불안정하게 저장할수록 그것을 다른 것과 결합시키기가 쉽다. 새로운 지식을 수집하려면 구체적인 세부를 잊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아무리 뛰어난 두뇌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세부 정보가 밀려 들어오면 결국 과부하에 걸립니다. 용량 꽉 차버리죠. 그리고 세세한 정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오늘 아침에 이제 시니어 독서 포럼 다녀왔는데, 어떤 NFT라는 그 개념을 이제 선배님들한테 알려드리는데, 그것들을 풀어서 뭐 non-fungible token 뭐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게 기존에 있는 그 중앙 집권적인 그 금융과 블록체인과 뭐가 다른 것인지를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세세한 정보보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나 누구한테 알려줄 때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개념, 그리고 내가 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한테 딱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제가 거의 2주간 휴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책을 또 다른 책으로 전환하는 과정 가운데, 또 제가 오늘까지 써야 되는 동화책 원고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오늘까지 마감은 아니고 제 스스로 마감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뇌에게 규칙적으로 휴식을 선사하라. 이게 규칙적이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막 휴식을 했죠. 그것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운동선수의 기량이 향상되는 때는 훈련을 할 때가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 쉬면서 신체가 그 상태에 적응을 할 때이다. 이제 큰 경기를 앞두고 전날까지 훈련하는 게 아니라 좀 쉬잖아요. 운동선수들도 큰 경기 앞두고. 그래서 아침에 밥을 이렇게 먹은 밥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듯 두뇌 역시 흡수한 정보를 일단 잘게 쪼개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뇌에 충분한 휴식을 선사해서 소화할 시간을 주라고 작가가 말하고 있는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에 사는지 미국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에서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는 거죠. 본인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멍을 때린다는 거죠. 망각은 뇌의 약점이 아니라 정보의 밀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새롭게 결합하기 위한 장꾀다. 뇌는 생각을 들고 어쩔 줄 모르는 덜렁이다. 덜렁대는 습관이 뇌를 창의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든다. 우리도 잠시 마음 편하게 책을 내려놓고 쉬어보자. 야, 참 좋은 작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쉬는 것들. 지금 쉼을 필요로 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틀려도 좋다의 첫 번째 망각.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게 뇌의 강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또 30분 가량 독서하고 여러분들과 새로운 지식,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지식을 또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의 감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